박재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표님의 마지막 인재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미호 실장께서는 소전도체 연구를 해오신 과학자십니다. 그래서 연구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과학행정, 과학정책을 주로 오랜 기간 해오신 그런 분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통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국내 과학기술을 진전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10년은 안 됐습니다만 과학기술 정책이 전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후퇴와 혹은 또 경쟁력, 시대적 흐름을 못 따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모신 문미호 실장님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과학정책을 수립하고 집권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입당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2003년부터 과학기술 정책, 특히 여성인재 정책 분야에서 12년을 일했습니다. 1997년에 박사학위를 각 받고 세상에 발을 디디자마자 IMF 위기라는 거친 바람을 맞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소를 떠나야 했고 엔지니어가 먼저 해고되는 풍경을 보면서 신참내기 어린 과학자였던 저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니 그 위기의 순간에 과학기술인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을 만들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정성을 아끼지 않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아낌없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10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온 애플사의 아이폰, 이 괴물 같은 물건 앞에서 핸드폰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여유를 부리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계 시장을 다 잃을 위기는 1년이 지나지 않아 극복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비축해두었던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있었기에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대한민국은 독립적인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을 교육과 섞어버렸고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 밑에 숨겨버렸습니다. 과학기술부의 존재를 잊었고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구심점이 보이지 않은 채로 10년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무장한 첨단 제품을 쏟아내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끝으로 더 이상 세계 시장에 진출할 무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 피크제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과학자들을 비전문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출연기관, 연구기관에서 교수와 의사 등 전문가를 제외한 모든 인력에 대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벨상도 못 받는 과학자들이라고 구박을 합니다. 급기야 올해부터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하던 R&D의 투자도 줄어듭니다. 연구실에 있는 과학이 세상에 물건으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1990년대 초 석사과정 때 물리학 세미나 시간에 들었던 GPS의 원리가 10년 정도 지난 후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전통과 자산이 풍부한 나라에서도 10년 만에 어떤 기술이 물건이 되어 세상에 나와서 팔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정말 열심히 정도가 아니라 죽어라고 연구하고 개발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급하고 단발적인 정책은 과학기술인들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이제 이공계로 많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과학과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을 뒷받침할 과학기술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묵묵히 하기만 해도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저 밤새도록 문제 풀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들의 공부가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정치가 위기의 과학기술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과학 연구자가 웃으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과학 입국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미옥 실장님의 입당의 말씀이었습니다. 본 대표님 마지막 인재영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영입과 입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회 구성을 바꾸고 정당 국회의원의 구성을 바꾸라고 인적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적 혁신의 길로 두곡두곡 지금까지 왔습니다. 영입은 국민들이 요청한 인적 혁신의 대안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입당은 따라서 영입은 출마를 전제로 한 인적 혁신의 대안 제시입니다. 그래서 입당은 출마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입당은 그것은 영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00명, 200명 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입당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인재영입 위원장으로서 발표하는 마지막 인재영입입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영입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막 영입 발표를 여성과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미옥 박사는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과학자 출신이자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연구자면서 정책 전문가입니다. 문미옥 박사는 과학정책 중에서도 특별히 과학기술 인재 육성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등 10년 넘게 과학기술 인재 육성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과학기술은 국가성장 동력과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창의적 과학 인재를 육성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미옥 박사님이 과학자이자 동시에 4년간의 현장 경험을 가진 정책 전문가로서 우리 당의 과학기술 정책, 과학인재 지원 정책 등을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와 자존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중립법의 과기부가 있어서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부처 통폐합으로 독립성도 또 장기적인 반복도 사라졌습니다. 장기간의 실적을 내려는 조급하고 단발적인 정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세계 최상위에 올랐던 IT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도 뚝 떨어졌습니다. 과학 분야의 연구가 상용화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합니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예산을 확대해 과학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며 연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재 영입은 계속됩니다. 어제 김상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인재 영입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우리 당은 인재 영입으로 더 젊고 유능한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낡은 이념이나 지역 기득권이 아니라 정책과 인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하겠습니다. 비단 총선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와 또 정권 교체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긴 안목의 인재 영입으로 유능한 주권 정당의 길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